자, 그럼 사회학의 태동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이란 신중심 사회가 1000년 이상을 지속해 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흔히 우리가 이걸 중세라고 하죠. 중세를 거치면서 그 말기에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이게 이제 문화 부흥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표적인 그 예술가들 있잖아요, 그죠?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학자들이 이제 이 시기에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태동을 하는 겁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생산성이 엄청나게 향상되다 보니까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대혼란에 빠집니다. 대혼란에. 그런 어떤 혼란기를 겪으면서 영국에서는 공리주의가 태동을 하고 프랑스에서는 계몽주의가 나타납니다. 공리주의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장, 기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개발되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적인 부분은 개의치 않는 거야. 그래서 길거리가 온통 기름투성이었다. 뭐 이런 정도로 공장 폐수를 길거리에 편하게 그냥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건 아니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주의가 흔히 공리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리주의가 영국에서 먼저 태동을 하고 그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계몽주의가 나타난다. 그런 어떤 주장이 이제 사회적인 어떤 운동이 일어나면서 꽁트라는 학자에 의해서 실증주의의 토대를 둔 사회 정학과 사회 동학이라는 책이 이제 출간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 책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흔히 스펜서와 디르게임이다라는 거죠. 그 중에 스펜서는 주로 이제 사회학에서 많이 다루는 학자고, 디르게임은 교육사회학에서 많이 중요하게 다루는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회학이 발달하면서 학자들이 거기에 그 학문에 심취해서 사회를 설명하려는 학자들이 자꾸만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회학을 전공해서 공부해서 설명하는 학자들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산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에밀 디르갱이 사회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교육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교육에 대한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르갱에 의해서 사회학 연구 영역으로 교육 영역을 교육으로 확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의 연구 범위가 교육으로까지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 후에 사회학자들이 교육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뭐 유럽에서도 많이 발달을 하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문의 발달은 미국에서 발달했다. 미국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의 산업화 때문입니다. 미국의 산업화는 왜 급속도로 성장을 하느냐? 그 이유가 중산층이 엄청나게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그 중산층이 확대된 이유는 또 뭐냐? 이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 귀족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산층, 평민계층이 이런저런 기술도 개발하고 공장도 짓고 하다 보니까
내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인구가 계속 몰려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육 시스템이 점점 더 체계화되고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 구조가 유럽보다는 훨씬 더 빨리 바뀌는 겁니다. 그런 어떤 변화의 과정을 기술한 책이 뭐냐요. 그게 이제 워드가 미국에서 동적 사회학이라는 책을 씁니다. 존 듀이는 그 뒤에 존 듀이는 학교와 사회라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1907년에 와서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 수잘로가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육사회학이라는 강좌를 처음 개설을 한다. 그 후에 10년쯤 뒤에 스미스가 교육사회학이라는 교재도 출판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는 일련의 과정을 흔히 우리가 에듀케이셔널 소셜로지에서 교육사회학에서는 교육적 사회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학자들은 교육의 실천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이제 좀 더 구체화시켜 보면 교육사회학의 체계적인 학문 구축은 디르켐의 교육학과 사회학이라는 저서에서부터 저서에 토대를 둔다 이렇게 보고, 23년에 와서 페인이라는 학자가 학보도 만들어냅니다. 창간을 하고. 그러나 한 6년쯤 뒤에 엔젤이라는 학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미나에서 교육사회학도 교육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들도 교육사회학이라는 명칭으로 연구를 하면 이 분야도 하나의 순수 사회과학의 한 분야 아니냐, 이런 형태로 주장만 하는 겁니다. 뭐 체계적으로 설명한 건 아니고. 그러는 어떤 주장들이 있으면서 1930년대에는 미국에서 교육사회학이라는 강좌가 200개 이상의 대학에서 개설이 됩니다. 그러나 50년대 후반부터는, 2차 대전이 끝난 50년대 후반부터는 지역사회 운동이 일어나면서 학자들의 관심이 조금 뜸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슬슬 낮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더 관심이 늘어나게 된 게 뭐냐, 지역사회 탐구도 하면 될 것 아니냐, 지역사회 탐구도. 그래서 지역사회 탐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사회학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63년에 와서 그동안 많이 사용되어 왔던 에듀케이셔널 소셜로지가 소셜로지 오브 에듀케이션으로 바뀌면서 전문 학술지의 명칭도 63년에 바뀝니다. 그러면서 교육사회학이 이제 사회학의 영향을 벗어나서 새로운 순수 사회과학의 하나의 분야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을 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1970년에 와서 또 다른 큰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그게 영이라는 학자가 지식과 통제라는 책을 이제 쓰는데, 이거 본인이 쓰긴 했지만 이건 논문 모음집입니다. 논문 모음집. 그러면서 부제로 뭘 달았냐면 교육사회학의 새로운 방향, 이렇게 부제를 달았어요. 이게 이제 소셜로지 오브 에듀케이션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 신교육사회학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출현하는 겁니다. 이 신교육사회학의 출현은 곧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큰 변화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는 뭐에 영향을 받았냐?
지식사회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식사회학이라는 학문에서 주장하는 지식의 사회성 영향을 받는 겁니다. 지식의 사회성. 지식의 사회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학교에서 가르치자.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 자, 그래서 신교육 사회학은 미국에서는 교육 과정 사회학으로 불립니다. 내용은 같은 건데 불리는 용어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배경이 뭐냐? 미국에서 66년에 콜맨 리포트가 나옵니다. 콜맨 리포트. 또 영국에서는 67년에 프라우덴 리포트가 나옵니다. 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결론이 뭐냐 하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가정 배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다.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영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의 문제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본 거고, 미국은 그게 아니라 사회의 어떤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콜맨 리포트나 브라우덴 리포트나 사회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더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게 영국에서는 교육 내부의 문제로 봤던 거고, 미국에서는 사회의 어떤 구조적 문제로 봤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보는 초점은 달랐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바로 학교에서 다뤄지는 교육 과정이라는 거야. 교육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교사 학생 상호작용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주장은 뭐냐면 그 이전에 규범적 패러다임으로 얘기되는 투입 산출 모형에서 해석 패러다임으로 얘기하는 투입 과정 산출 모형으로 바뀌는데, 이 신교육 사회학에서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다는 거죠. 교육 과정은 지식의 사회성의 바탕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과정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뜯어보니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어떤 산물이냐, 사회적 정치적 산물이 아니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사 학생 상호작용도 결국에는 모든 게 교육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들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냐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주장들에 의해서 이제 다양한 이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배운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사회학의 태동기는 중세를 지난 근대의 어떤 초기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교육사회학은 디르갱에 의해서 사회학의 학문 영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교육으로 연구 영역을 확대시키면서 출발했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19, 20세기 와서는 사회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사회학 이론이 교육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면서 교육사회학이란 학문의 토대를 형성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기능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